마치 도둑이라도 든 듯 난장판이 된 집안. 난리가 났네요. 온 집안 구석구석을 들쑤시고 뒤없는 녀석의 정체. 이 친구의 눈에 띄면 뭐든 나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야,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집에 있는 반려견이 그 범인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기만 하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썽견. 그 주인공을 이심견심해서 찾아갔는데요. 두 마리네요. 네? 한순이와 빵이. 같이 있으면 착해요. 사람이 나가면 그때부터 안 착해요. 돌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진돗개 탄순이와 푸들 빵이. 얼핏 봐선 둘 다 순하고 착하기만 한 것 같은데요. 녀석들의 말썽은 대체 얼마나 심한 걸까요? 제가 금방 정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해도 사고를 쳐놔요. 그 실체를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도희 씨. 평소처럼 간식을 던져주고 집을 나섭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30분의 시간 동안 사고를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격하게 반겨주는 강아지들을 지나 집안을 둘러본 도희 씨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머나. 아니야. 그새 엎어진 쓰레기통과 다 뜯긴 간식 봉지들.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놈, 빵이. 빵이만 집에 있을 때 빵이 혼자만 하더라고요. 그 탄이는 혼자 있을 때 하지 않아서 빵이가 주범이에요. 뭘 잘했다 그래. 가, 너. 잠깐 사이 온 집안을 헤집어 놓은 녀석은 바로 푸들, 빵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저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상황 파악이 덜 됐는지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애교를 부렸는데요. 네? 자, 다음 날 모두가 나간 뒤 돌변하는 빵이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더니 식탁 위로 올라갑니다. 원래 올라가면 안 되는 장소겠죠? 뭔가 건들만한 아이고. 것들이 있는데요.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그래도 성에 안 차는지 또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뭐죠? 저기 네, 배가 좀 아픈가 봐요. 빵의 어머나. 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떡해요? 자, 무슨 심보인지 패드가 뻔히 눈앞에 있는데요. 그냥 바닥 위에다가 실내를 합니다. 자, 몸도 가벼워졌겠다. 본격적으로 움직여보는 녀석. 야, 이것도 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또 해집습니다. 왜 그러죠? 쓰레기통인데요. 스트레스가 많은가? 퇴근 후 매일 반복되는 도희 씨의 일상. 그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누가 있어? 어머나. 탄이 있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빵이가 있어? 언니는 화나 이렇게 하면 하지 마. 너가 너무 있어? 해맑죠. 네, 꼬리까지 흔들면서 저렇게. 저럼 또 풀리시고요. 심심한지 아이고. 아니면 골탕 먹이는 왜 그럴까요? 궁금해요. 반려견의 마음을 읽어줄 반려동물 심리 전문가 박보현 훈련사가 빵이를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영상을 통해서 빵이의 행동을 살펴보는데요. 한마디로 좀 진단을 좀 해드리자면 빵이의 문제 행동은 분리불안. 분리장애, 분리불안. 분리불안의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오긴 하는데 빵이의 문제 행동이라 하면 좀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요. 배변도 깨지고,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주인과 헤어지며 받은 스트레스를 집안의 물건들을 헤집으며 발산했던 빵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화를 푸는 녀석을 좀 고쳐줘야겠는데요. 어떻게 해결책을 첫 번째로는 잡아볼까요? 환경 개선. 우리가 원인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집안 환경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트레스 가득한 빵이가 가지고 놀 만한 물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빵의 호기심을 자극할 냄새와 물건을 치우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식탁이 싹 정리가 됐고요. 이젠 위에서 뭘 먹을 수도 없어요. 갑자기 환경 변화를 주고 빵이한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빵이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되고요. 다음은 주인이 없는 동안 강아지가 무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페트병이랑 사료만 있으면 처음이니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멍을 크게 많이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페트병에서 사료가 쏙쏙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이때 사료가 나오는 구멍은 너무 크지 않게 또 강아지가 다치지 않도록 절단면도 정리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페트병 속 사료는 반려견의 하루 식사량을 나눠서 주고요. 맛있는 간식도 사이사이 넣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장난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줘야 될 한번 이걸 텐데요. 굴려주세요. 굴려가면서 간식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코도 쓰고 손도 쓰고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잘 빼먹기 시작하면 점점 구멍은 작게. 구멍이 적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빼먹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배변을 가리지 못했던 빵이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훈련이 안 됐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빵이는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대소변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방치를 하고 있다 보니 빵이는 거기서 하기 싫은 거예요. 지저분해요. 그렇죠? 일단은 배변 훈련을 위해 냄새가 남아있도록 일부러 패드를 치우지 않았던 도희 씨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배변 패드는 사용하는 즉시 청소해주고 또 사람의 채취나 간식 냄새로 덮어서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패드를 자, 여기서 패드에 올라가기 싫어하는 강아지를 위한 팁이 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뭐 나눠주는 만큼 먹을 수 있지만 물은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물의 위치를, 물그릇의 위치를 여기다 설정을 할 거예요. 물을 마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패드 위를 오르내리며 배변 유도제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배변 패드와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잠시 자리를 비워볼까요? 사람들이 나가든 말든 노느라 정신없는 녀석들. 어우, 착하네요. 난장판 만들던 빵이 맞나요? 처음 봐가지고 잠깐 그 시간 비었을 때도 보니까 그거에 관심 가져가지고 계속 노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어요.